회피형 남자들이 여러 여자를 동시에 만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과시나 자존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쥐기 위함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자신이 무력하다는 느낌을 덜 받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사랑은 곧 상처를 의미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여자들을 약간은 불안하게, 약간은 희망을 품게, 그리고 약간은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는 이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관계를 통제하려고 애쓸수록 그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의 공허함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허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얕은 관계를 여러 개 유지하는 행동 자체가 그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줄 깊은 사랑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장하게 만들던 하나의 진지한 관계 대신 그는 아무도 자신의 부족함을 눈치챌 만큼 가까워질 수 없는 일종의 어장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철저히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피형 남자가 여러 명을 돌려 만나는 전략에 숨겨진 비극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완벽한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모든 여자들, 그가 겉핥기식으로 유지하는 모든 관계들, 그가 딱 흥미를 잃지 않을 정도로만 묶어두는 모든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필사적으로 느끼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공허함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의 이런 어장관리 패턴에 갇힌 여자들은 종종 자책을 하곤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예뻤더라면, 더 매력적이었더라면, 덜 집착하고 더 참아주었더라면 그가 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그는 애초에 누군가를 선택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택하는 것 자체를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곧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취약해진다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의 어장관리 대상 중 하나라는 신호를 파악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거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데일리 러브의 가브리엘 하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회피형 남자가 여러 여자를 동시에 돌려 만나고 있다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관계의 실체를 일찍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곁에 남을지 아니면 단호하게 떠날지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이머가 설정된 감정적 여유입니다. 당신이 그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호는 그가 깊이 교감하다가도 감정의 온도가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정과 회피의 반복은 당신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의 통제력을 키워주는 먹이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적신호는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설 때만 그가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방이 절대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도록 설정된 온도 조절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고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려는 순간 관계를 시키기 위해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감정 조절 패턴입니다. 하지만 여러 여자를 만날 때 이 행동은 매우 전략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완벽한 데이트를 하며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내보이며 당신이 마침내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부인할 수 없이 좋고 그 교감은 너무나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우리가 연인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후엔 침묵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쩌면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설명도 안부 연락도 없습니다. 가장 깊이 교감했던 순간 직후에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잠수를 타버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이 사이클은 당신을 간헐적 보상의 상태에 가두어버립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패턴입니다. 깊은 교감은 짜릿한 쾌감을 주고 갑작스러운 잠수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좌절감을 줍니다. 당신의 뇌는 그 짜릿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착하게 되고 결국 당신은 더 많이 마음을 쏟고 더 헛된 희망을 품으며 아주 작은 관심의 부스럭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친밀해진 후의 회피는 단순히 그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어장관리 스케줄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선택지들을 확인하고 그 관계들을 유지하며 모두와의 균형을 맞춰야 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그가 여러 명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접고 멀어지려 할 때만 그가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를 두거나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는 순간 갑자기 그는 다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마음을 열고 그 친밀감에 보답하려는 순간 그는 또다시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속도 조절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통제입니다. 그는 당신이 멀어지는 것을 자신만의 신호로 삼아 당신이 완전히 떠나지 못할 정도로만 다시 곁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또다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이며 패턴은 그 사람의 진짜 의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신호, 희망 고문식 찔러보기 연락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찔러보기식 연락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가끔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늦은 밤의 카톡, 뜬금없는 이모티콘, 갑자기 보고 싶다는 말, 이런 사소한 행동들은 자신의 선택지들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 묶어두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의 연락이 당신에게 교감보다는 혼란스러움을 더 많이 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저 빈자리를 채우는 보험일 뿐입니다. 이 찔러보기식 연락을 지도 위에 꽂아둔 작은 압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압정들은 그의 영역을 표시하고 당신에게 그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그 압정들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길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연락들은 어떤 결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늦은 밤 내 생각 나서라는 카톡이 옵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을 만큼 모호하지만 당신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충분합니다. 그 연락은 기가 막히게도 당신이 그를 잊어가고 있을 때,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혹은 당신의 삶에 다시 집중하려 할 때 정확히 도착합니다. 문맥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이모티콘이거나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묻고는 당신의 대답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 대화가 뚝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만나자는 약속은 잡지 않거나 둘만 아는 농담처럼 느껴질 만큼 적당히 친근한 웃긴 짤을 보내기도 하죠. 이 모든 찔러보기식 연락들은 당신의 애착을 다시 초기화시킵니다. 당신은 분명 그를 잊고 마음을 정리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휴대폰에 그의 이름이 뜨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다시 그에 대해 생각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진짜 관계가 발전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결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현상 유지입니다. 그는 다른 여자들에게 수시로 안부를 묻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에게도 연락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식지 않을 정도로만 연락할 뿐 진지한 관계를 쌓을 만큼의 노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찔러보기 패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당신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기보다는 항상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관계에서의 당신 위치가 어디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썸을 타는 건지, 그냥 아는 사이인 건지, 이게 대체 연인으로 가고 있는 건지 말이죠. 이런 찔러보기식 연락은 관계를 확실히 정의하지 못하게 막으면서도 당신이 헛된 희망을 품도록 딱 그만큼의 여지만을 줍니다. 당신이 그의 1순위였다면 그의 연락은 당신에게 확신과 깊은 교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을 것이고 안정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의 메시지는 실제 만남으로 더 깊은 대화로 그리고 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지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라면 그의 연락은 혼란과 불안감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다른 여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당신을 대기석에 앉혀두기 위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일방적인 타이밍과 에너지의 불균형입니다. 당신은 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단지 성격 탓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다정하고 시간 여유가 넘치며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의 일상과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 가까워지고 언제 거리를 둘지를 스스로 통제합니다. 당신이 항상 그의 리듬에만 맞춰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동의하지도 않은 그의 어장 관리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영업시간을 적어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문을 여는 식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언제 그곳에 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렸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고 그 식당이 여는 시간에 맞춰
내 일정을 바꿔야 하며 미리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가 만남을 원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카톡도 자주 하고 약속도 먼저 잡고 당신 앞에 나타나 다정하게 굴며 엄청난 관심을 쏟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진짜 연인 사이 같다고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일은 오직 그의 스케줄, 그의 시간, 그리고 그의 필요에 딱 맞아떨어질 때만 일어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바빠지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의 개인적인 루틴은 그 무엇보다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약속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당신은 그가 언제 다시 시간이 날지 궁금해하며 당신의 삶을 그의 리듬에 맞춘 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불균형 자체가 바로 강력한 신호입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며 두 사람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장관리 상황에서는 늘 일방적인 양보만 존재합니다. 항상 당신만이 일정을 맞추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쪽이 됩니다. 언제 서로에게 다가가고 언제 멈출지는 전적으로 그가 통제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만나자고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요구가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그와의 약속을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어장관리 스케줄에 여유가 생길 때, 즉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때나 그들과 거리를 두는 시기에만 당신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아온 바에 따르면 이 엇갈리는 에너지는 그가 여러 명을 만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진짜 호감은 서로의 쌍방향적인 노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당신과 미래를 그리고 싶다면 그는 일관되게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듭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잠수를 타다가 자기가 다시 나타났을 때 당신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만나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그의 리듬에 맞추고 있고 항상 그가 원하는 조건에만 만날 수 있으며 그의 시간이 비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동안 그저 그가 편할 때만 틈새에 끼워지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어장관리의 희생양일 뿐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볼까요? 당신은 이런 신호들을 보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 잘못된 건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여러 여자를 돌려 만나는 회피형 남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아주 그럴싸하고 합리적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 내 멘탈 관리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 나를 조종하거나 부담 주는 건 딱 질색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들이 진짜 하고 있는 짓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러 여자를 곁에 두기 위해 전략적으로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행동 신호뿐만 아니라 상황을 빠져나가고 당신이 관계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막기 위해 그가 쓰는 교묘한 말장난의 패턴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이런 깊은 이해가 없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해져도 당신은 계속 그의 변명을 믿게 될지 모릅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직감을 스스로 의심하도록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상처받기 전에 그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방법이라는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식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회피 성향을 진심으로 극복하며 진지한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남자와 심리학 용어들을 핑계 삼아 당신을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두는 것을 정당화하는 남자를 마침내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그의 핑계에 속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실제로 두 눈으로 본 진실을 믿기 시작할 타이밍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 감정적인 명확성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그가 여러 명을 만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대화를 모호하게 흘리며 감정에 대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뿐 절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정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런 애매모호함은 그의 자유로움을 지켜주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계의 확실함을 요구할 때 그가 굳이 관계에 이름표를 붙여야 해 라고 말한다면 바로 눈치채야 합니다. 그것은 여유로운 쿨함이 아니라 교묘한 책임 회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직업을 너무 애매하게 설명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을 해 혹은 그냥 사업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 말들이죠. 그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는 방식이 딱 그렇습니다.
그는 나는 너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해라고 말하지만 그 특별함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말하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특별한지, 그 특별함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죠. 다른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지하게라는 단어가 얼마나 얄팍한 방어막으로 쓰였는지 눈치채셔야 합니다. 이런 모호함은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대할 것도 없게 됩니다. 기대치가 없으면 실망시킬 일도 없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비난받을 일도 없어지는 것이죠. 당신이 그래서 우리 무슨 사이야? 혹은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아니면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며 확실한 답을 요구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철학적인 질문들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왜 굳이 이름표를 붙여야 해? 그냥 지금 이대로 좋은 감정을 즐기면 안 돼? 왜 그렇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 이런 회피성 발언들은 마치 그가 뻔하고 전통적인 연애 방식에서 벗어난 아주 성숙하고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여유로움이나 감정적 성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여자와의 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치밀하고 전략적인 애매모호함일 뿐입니다.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이 애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와도 사귄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도 자신은 바람 피우는 나쁜 놈이 아니라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적인 모호함 덕분에 그는 여러 여자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연인으로서의 독점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가장 빨리 알아채는 순간은 그와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치 벽에 젤리를 못으로 박으려는 것처럼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당신은 결코 속 시원한 직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항상 화제를 돌리며 당신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질문들을 집착이나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회피형 남자가 확신을 주지 않고 계속 빠져나갈 때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그를 구속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관계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애매한 관계를 참고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그가 더 숨어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윽박지르며 답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단순히 확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통제하려 해라며 방어 기제를 발동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는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혼란스러워도 꾹 참고 그가 알아서 관계를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며 침묵하지만 그는 절대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 많은 불안과 감정을 담아 관계에 대해 추궁하다가 이를 엄청난 부담으로 느낀 그가 더 회피하고 멀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애매한 태도에 대한 당신만의 단호한 기준을 지키면서도 그의 회피 성향을 자극하지 않고 관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중하게 시간을 두고 마음을 여는 남자와 여러 여자에게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썸만 타는 남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회피형 남자에게서 성공적으로 확실한 대답을 얻어내는 여자와 계속해서 핑계만 듣게 되는 여자의 차이는 당신의 요구가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느끼게 만드는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회피 대처법이라고 남겨주세요. 솔직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3가지 질문법과 오히려 그를 더 도망치게 만드는 최악의 3가지 접근법, 그리고 그의 애매한 태도가 신중한 것에서 어장관리로 변하는 정확한 타이밍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신호. 아무런 성장 없는 쳇바퀴 같은 반복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발전 없이 똑같은 문제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정된 패턴이 있습니다. 똑같은 레퍼토리, 똑같은 변명, 그리고 가까워진 뒤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똑같은 거리두기입니다. 당신은 그가 갈등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저 패턴을 초기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관계들이 겹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뼈저린 교훈도 그의 마음에 새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며 이 상황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반성하는 대신 다른 여자로 당신을 대체해버립니다. 무한 재부팅 오류에 빠진 컴퓨터를 생각해보세요. 부팅이 되고 오류가 발생해 꺼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켜지고 또 똑같은 오류로 꺼지는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어떤 학습도 어떤 해결책도 없이 오직 반복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툭하면 잠수 타는 그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사과하고 구구절절 변명하며 심지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연락도 더 잘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시는 그렇게 숨어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죠. 당신은 내 마음이 드디어 전달되었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게 되죠. 하지만 몇 주 혹은 몇 달 뒤 소름 돋게 똑같은 패턴이 다시 시작됩니다. 똑같은 잠수, 똑같은 변명, 똑같은 사과, 그리고 똑같은 변화의 약속을 겪으며 당신은 지난번 대화에서 그가 했던 말 중 그 어떤 것도 진심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한 뼘도 성장하지 않았으며 그저 그 나쁜 사이클을 처음으로 리셋했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런 관계의 발전이 없다는 것은 그가 여러 명을 만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단 한 사람에게 몰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조언은 중요하게 다가오고 그 사람의 눈물은 내가 변해야 할 이유가 되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만남을 여러 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여자의 피드백도 자신이 진짜 변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할 만큼의 무게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는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타자로 교체할 뿐이죠. 한 여자가 이 지긋지긋한 패턴에 지쳐 떠나갈 때쯤이면 그는 어차피 이제 막 썸을 타기 시작해서 여전히 희망에 부풀어 있고 그의 거짓 약속을 찰떡같이 믿어주는 다른 여자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굳이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끔찍한 패턴을 아직 모르는 새로운 여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들이 끊임없이 겹치기 때문에 그가 누군가를 잃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깨달을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그의 쓰레기 같은 행동을 지적하며 싸우고 있을 때 다른 여자는 그와의 달콤한 허니문 기간을 즐기며 자신이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여자가 마침내 그의 본 모습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첫 번째 여자는 이미 떠났고 세 번째 여자가 새롭게 어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가는 사이클 덕분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를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그 죄책감과 고통을 견딜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아직도 완벽한 남자로 굳게 믿고 있는 다음 사람에게 이미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성장 없는 무한 반복의 굴레야말로 여자들이 깨달았을 때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누었던 그 수많은 깊은 대화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변할 것이라는 그 간절했던 희망들이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장해야 하는 귀찮은 과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둔 거대한 어장관리 시스템 속 수많은 정거장 중 하나로 당신을 철저히 이용했을 뿐입니다. 회피형 남자가 여러 여자를 돌려 만나고 있다는 이 5가지 신호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타이머가 맞춰진 다정함, 희망 고문식의 찔러보기 연락, 일방적인 타이밍과 에너지, 관계에 대한 명확성 회피, 그리고 아무런 발전 없이 똑같은 상처만 반복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차단하면서 관계의 주도권만을 쥐고 흔들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그들만의 전략적 패턴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은 애초부터 진정한 교감과 사랑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만들어진 덫에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